안녕하세요. 바이림입니다. 저희가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계속 한 1년 전부터 고민만 하다가 계속 이리저리 미루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는데요. 좀 유튜브가 좀 능숙해졌을 때 이 말루프 흔들의자를 시작할까도 했는데 제가 가장 의욕적이면서 그 만드는 방법들이 잘 생각날 때 빨리 찍어야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직접 만들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모든 목공 하시는 분들의 로망 중에 하나죠. 그 말루프 흔들의자 만드는 과정을 좀 상세하게 그렇게 유튜브를 보고 어느 정도 목공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따라 만드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. 그럼 먼저 말루프 의자의 제작에 필요한 도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. 저희가 보통 목공 처음에 입문하면서 쓰는 도구들하고는 좀 다르죠. 나무를 깎고 다듬는 도구들이 많다 보니까 먼저 이게 좌판을 깎는데도 사용하고 또 이제 큰 살들을 덜어낼 때 쓰는 이제 조각 칼이죠. 둥근 칼을 많이 쓰고요. 이렇게 일반적인 둥근 칼이 있고 일반적인 둥근 칼은 이제 각도가 깊죠. 각도가 깊은 둥근 칼은 좀 깊이 파낼 때 쓰고 또 이제 모양을 완만하게 다듬어 갈 때는 이제 아사끌이라고 이렇게 약간 각도가 얕아요. 그래서 이게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얕게 파낼 수 있는 그런 둥근 끌이고요. 그래서 이런 끌들도 이런 곡선 커브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깊이가 다르고 또 폭도 다르고 이런 종류들이 있고 또 이렇게 작은 커브를 팔 수 있게 이런 알값이 작은 이런 둥근 끌도 있고요. 이런 둥근 끌들하고 또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잘 안 쓰던 줄을 참 많이 씁니다. 이 줄 없이도 사실 뭐 만든다면 만들겠는데 줄로 이제 나무를 가공하고 모양을 잡는 거를 해보시면 줄만큼 또 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줄을 사용하면서 이것저것 사봤었어요. 줄을 처음 쓰다 보니까 어떤 줄이 좋을지. 그래서 지금은 이 프랑스 아우리오 줄이라고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써봤더니. 그리고 이런 전목도라고 얘는 좀 무시무시하죠. 이런 칼은 되게 작은 곡선, 안쪽 곡선을 따낼 때 그렇게 사용하고요. 근데 사용 파지법을 잘 알고 써야 돼요. 안 그러면 위험하게 생겼죠.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줄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도구고요. 또 그다음에 대패류는 의외로 뭐 요런 요만한 대패가 뭘 하겠냐 그러는데 작아야지 일을 잘해요. 저항 없이 빨리빨리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둥근 대패들, 배대패들 필요하고 또 얘는 좀 다르죠. 얘는 앞뒤로만 커브고요. 옆으로는 평평하고 얘는 앞뒤로도 커브고 옆으로도 커브고 이런 일종의 조각칼 같은 개념이에요. 얘는 이런 대패들하고 또 비슷한 개념의 이제 더 작은 대패들도 또 요긴하게 쓰이죠. 그리고 많이 쓰이는 게 이 남경대패라고 하는 스포크 쉐이브도 바닥이 평평해서 막각곡선을 치는 애가 있고 또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되어 있어서 안쪽 곡선을 이렇게 깎을 수 있는 애가 있고 다음은 또 좀 큰 모양의 줄들이고요. 뭐 사서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랬죠. 뭐 궁금해서 사본 것도 있고 또 다른 칼들 이거 있구나. 요거는 마이크로 플레인이라고 얘는 약간 치즈 깎는 그 이름 뭐더라? 치즈 그레이터? 그것처럼 생겼는데 이 작은 게 하나가 다 칼날이에요. 그래서 이 줄은 약간 긁어낸다고 보면 얘는 요 하나하나가 다 잘라내거든요. 이것도 사용할 때 또 보여드리겠지만 얘도 편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.
마이크로 플랜. 그리고 또 있네. 이거는 뭐 나중에 등살에 이제 촉 부분을 낼 때 좀 도움 준 그런 거고요. 이거 테이퍼, 이 이름이 뭐더라? 이 이름이 뭐지? 테논? 이게 뭐 테논 커터던가? 아, 제가 명칭은 자꾸 명칭을 좀 잘 알려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또 제 자료를 첨부해서 넣을게요. 그리고 이런 체어 메이커 플랜 이런 것도 자판을 깎을 때 얘도 딱 그립이 잘 나와서 얘는 시원시원하게 깎을 수 있거든요. 이것도 잘 쓰면 편하게 쓸 수 있고요. 수공구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여기 뭐 다 없어도 되지만 저도 처음에 다 없다가 사용하면서 아, 이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산 것들도 많고, 작업해 보시면서 필요한 걸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다 준비할 필요 없이. 그리고 또 말루프 의자만을 위해서 구입했던 게 이 루터 비트예요. 말루프 비트 세트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, 이게 국내에도 비슷하게는 파는 게 있었는데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 뒷다리를 할 때 이 각도가 있는 비트가 필요해요. 이 비트도 각도가 있지만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베어링에도 각도가 똑같이 있어요. 5도가 틀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나중에 뒷다리 할 때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이 비트를 사용해서 만들게 됐죠. 이게 저희가 지하 공방에서 장마철에 관리를 잘 못했더니 얘네가 좀 처참하네요. 그래도 뭐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어요. 날은 다 잘 살아 있으니까. 그리고 이 라우터 플레이는 사실 트리머로도 대신할 수 있는데 이게 수도공구가 의외로 수공구가 편한 작업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얘도 있으면 이런 뭐 짜맞춤 가구 할 때 많이 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라우터 플레인이라고 이것도 많이 쓰고, 아 그리고 아까 그 스포크 쉐이브에서 얘는 일본식 스포크 쉐이브인 거죠. 남경대패? 뭐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괜찮아요. 얘는 일본 대패들이 그 대패날이 이렇게 쐐기 방식으로 나무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작업할 때 흔들림도 없고 힘을 잘 받아준다고나 할까? 그래서 뭐 정교한 작업도 하지만 좀 살을 팍팍 덜어낼 때에도 시원시원하게 나가고, 그래서 손이 잘 가는 대패 중에 하나죠. 도구, 수공구는 이 정도면은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. 말루프 도면을 만들려고 조사했던 거를 말씀드릴 건데요. 일단 책을 봤고요. 그 다음에 뭐 구글링도 많이 해봤는데, 그 구글링 해보면 말루프 의자 오리지널이 아니고 그 이제 다른 목공인들이 만든 것들도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어떤 게 오리지널인가를 봐야 돼서 꼭 이거 확인하실 때는 홈페이지 가서 보시던가 책을 보시던가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. 저희 책을 보면 되게 이 책에는 말루프 흔들의자 말고도 말루프 할아버지가 그 유년 처음부터 만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쫙 있는데요. 뭐 젊은 시절의 말루프 할아버지도 있고, 여기 보면 흔들의자도 되게 시대별로 계속 변했더라고요. 뭐 등살, 다리의 곡선, 팔걸이 느낌 이런 게 계속 변했어요. 그래서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앉았던 그런 사진인데, 이때 흔들의자도 지금 제가 만드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. 제가 만드는 거는 뒤쪽에 이 정도 와서는 이제 요새 볼 수 있는 말루프 흔들의자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뒷다리 곡선도 멋있고 이런 볼륨감도 되게 자연스럽고,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정확한 거를 찾았어요. 그래서 얘랑 비슷한 게 이 사진, 이 옆모습이 좀 정확히 나온 사진을 토대로 이제 얘를 CAD에서 그대로 옮겨다 놓고 실물 사이즈로 키운 다음에 패턴 작업을 했죠. 그래서 CAD 패턴 작업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또 만들면서 이 사진만 보고는 모양이 참 어려워서 동영상도 진짜 많이 봤고, 뭐 홈페이지에 나온 사진들을 다 이렇게 저장해 가지고 이런 모양도 참고하고요. 또 이런 옆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모르겠어 가지고 어디 있더라? 동영상을 캡처해 가지고
막 캡처해 가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스터디도 했었고요. 네, 이거는 제가 패턴 작업한 파일인데요. 저는 CAD로 작업했고, 이렇게 처음에 그 책에서 정측면으로 된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측면 패턴부터 작업을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는 이런 위에서 본 팔걸이 같은 모양은 안 보이잖아요. 뭐 헤드보드의 모양이라던가 좌판이나. 그래서 이런 모양을 잡으려고 다른 사진도 참고하고, 또 해외에서 파는 다른 패턴을 구입해서 참고해 보기도 하고요. 그렇게 해서 이게 패턴을 한 번에 만들지는 않았고요. 처음에 만들었다가 또 실물을 만들어 봤는데 좀 어색한 부분, 그런 부분을 계속 수정해 나가가지고 제가 만들면서 수정한 것도 있고, 회원분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좀 어색했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또 도면에서 수정하고 해서 거의 횟수로 하면 거의 10번 정도는 계속 손을 댄 것 같아요. 그 뭐 이렇게 팔걸이의 커브라던가 뭐 이렇게 뒷다리의 커브, 또 뭐 등살, 뭐 헤드보드 등등 이렇게 해서 계속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수정을 해 나갔고요. 그래서 지금 패턴은 완성품을 보면 거의 뭐 말루프 할아버지 원본과 되게 비슷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. 정말 나름 열심히 했었죠. 그리고 이렇게 패턴이 완성되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목재의 패턴을 얹혀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목재를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목재 폭에 따라서 이쪽에다가 뭐 뒷다리를 배치할지 뭐 등살을 배치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잡을 수 있었고요. 물론 계획을 잡아도 목재 색감이나 그런 뭐 옹이라던가 나뭇결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, 그래도 대략적인 이제 계획을 잡고 들어갈 수 있죠. 이때는 이제 그 회원님들하고 두 분 거를 준비하면서 목재에 이제 2대분의 이제 말루프 의자를 배열해 본 거네요. 이렇게 배열도 해보고, 또 이렇게 폭이 좁을 경우에 뒷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배열해봐서 어느 정도, 최소 어느 정도 폭은 돼야겠다. 그러니까 구입할 때부터 목재를 구입하러 갔을 때 어느 정도 폭을 구입해야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간 거죠. 앞으로 제작하면서 이 메이플 버전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메이플 버전을 소개해 드리고요. 이거는 지금 뭐 동영상으로 자세히 보여드리기보다는 제가 사진하고 또 각 부분을 제작하면서 완성된 부분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시간에는 목재를 준비하고 좌판부터 제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